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겜입니다. 자, 2025년 10월 1일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2018년 이후 그러니까 7년 만에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아침에 이 뉴스 딱 보시고 어떡하지? 한숨부터 푹 쉬셨을 거예요. 그쵸? 내 주식 계좌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 걱정.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한가? 사실 연준 금리 결정이다,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제는 셧다운이라는 정치 리스크까지 우리가 또 안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오늘 그 방향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75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번 셧다운 때문에 하루아침에 월급이 딱 끊겨버린 미국 연방공무원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워싱턴 정치인들이 싸우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75만 가구의 소득이 멈춘다? 그건 곧바로 그들의 주택담보대출, 아이들 학비, 장 보는 것까지 모든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여기서 안 끝나죠. 그 지역의 작은 가게들로 그리고 결국 미국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아주 구체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태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총 5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볼 겁니다. 먼저 셧다운이 대체 뭔지, 과거엔 어땠는지 보고 왜 이번엔 과거랑 다른지를 제대로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웃고 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구체적인 해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셧다운은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보죠. 핵심은 결국 돈, 예산안입니다.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의료보조금이니 국경 문제니 중국 관세니 이런 핵심 쟁점들은 놓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정부가 멈춰버린 거죠.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과거 데이터만 믿고 에이 괜찮겠지 해도 되는 건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큰 셧다운은 2013년 오바마 때 16일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2018년 트럼프 때 무려 35일짜리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잠깐 공백이 있었죠.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 악재인데 과거 셧다운 기간 동안 시장은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습니다. 1976년 이후에 22번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S&P 500 지수가 평균 0.3% 상승했고요. 특히 최근 3번만 딱 놓고 보면 평균 3.5%나 올랐어요. 이건 시장이 거의 셧다운? 그거 워싱턴에서 하는 정치쇼 아니야? 우리 월스트리트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셧다운을 그냥 일시적인 정치적 소음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결국엔 해결될 문제라고 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나중에 백페이라고 해서 밀린 월급을 싹 다 돌려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셧다운 끝나면 밀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잠깐 소비가 줄어들 순 있어도 전체 소비 총량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단기 뉴스보다는 기업 실적이나 연준 금리 같은 더 큰 그림, 펀더멘털에 집중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왜 2025년은 다른가? 과거 데이터만 보고 이번에도 오르겠네 하고 안심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위험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과거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과거 셧다운이 그냥 잠깐 시끄러운 소음이었다면 2025년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첫째, 영구 감원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입니다. 공무원 30만 명을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나중에 월급 돌려주는 백페이랑은 게임이 안 되죠. 영구적인 소득 충격, 그야말로 소비 절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훨씬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바로 연준이 맹목 비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맹목 비행이 뭐냐고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개의 눈,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랑 비농업 고용지표 NFP가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노동통계국이 문을 닫았으니까요. 이건 비행기 조종사가 속도계랑 고도계가 다 꺼진 상태로 비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지, 고용시장은 어떤지, 경제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감으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살짝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깜깜의 비행이 길어지면 그 어떤 예측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시장은 이런 새로운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수를 보면 빅테크 중심의 S&P 500이나 나스닥은 아직 괜찮아 보이죠? 근데 진짜 속마음은 다른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수 경기의 온도계라고 불리는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빅테크랑은 달리 러셀 2000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미국 국내 경제의 목을 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빅테크가 시장을 떠받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승자와 패자. 이 혼란 속에서 돈은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 섹터랑 그렇지 않은 섹터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승자부터 보죠. 단연코 테크, 특히 AI 관련 주들이 눈에 띕니다. 정부 예산이랑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AMD 주가 상승률이 그걸 딱 보여주죠. 그리고 좀 의외의 승자는 헬스케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약값을 내리겠다는 정치적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구나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반면에 패자들을 볼까요? 항공이나 운송 섹터는 연방항공청 FAA 직원들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면서 운항 차질, 여행 수요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융 섹터는요, 증권거래위원회 SEC 기능이 거의 마비되면서 IPO나 M&A 같은 중요한 일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엄청난 불확실성에 빠진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부 계약이나 내수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할까요? 이 불확실성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 2주 안에 짧게 끝나는 시나리오. 이 경우에는 시장이 잠깐 출렁였다가 금방 회복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 3주 이상 길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는 셧다운이 매주 미국 GDP 성장률을 0.4%씩 깎아먹고 시장은 최대 1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웰스 같은 기관에서는 이 장기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무려 60에서 70%로 보고 있어요. 이거 결국 가볍게 볼 확률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해지니까 똑똑한 돈들은 벌써 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온스당 4,000달러를 넘었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특정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주식시장의 위험을 피하려는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가 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보수적 전략입니다.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로 늘리고 헬스케어나 코카콜라, P&G 같은 필수 소비재, 즉 방어주로 포트폴리오의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공격적 전략입니다. 월가에서 쓰는 언어죠. BTFD, 공포에 사라는 겁니다. 이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분들을 위한 전략인데요.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우량 기술주를 과감하게 저가에 주워 담는 기회로 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편적 전략입니다. S&P 500을 따라가는 SPY나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 같은 시장 대표 ETF를 꾸준히 보유하면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이 변동성의 파도를 묵묵히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기적인 소음 속에서 당신은 장기적인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분명 큰 변수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나 AI, 혁명 같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단기적인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